자, 돈을 갖고 투여한 영화의 제목인데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북한의 동남아시아 비자금 총책임자의 탈북설, 과연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금요일 날 새벽만 되면 묘하게 4, 5, 9, 3, 5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금요일 새벽인 것인지 하나씩 안보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화 속 한 장면 돈을 갖고 튀어라. 돈가방이 현찰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김정근 교수님. 네. 고위 간부가 탈북했다. 그런데 김정은의 동남아 비자금 총책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직까지 정확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네. 일단은 중국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교관 그러니까, 한 명과 총 비자금 담당자 3명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장성 한 사람이 네. 중국에 출장을 나온 사이에 네. 북한 외교관, 그러니까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겠죠. 네. 대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또 다른 두 사람까지 해서 세 사람이 제3국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가에 숨어 있다. 네. 그리고 북한 외교관 중국 주재 대사관 직원도 독자적 3국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을지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김정은이 뭐 동남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제 비자금 다 담당자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 내부 평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건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네. 탈북했던 정찰 전국 무슨 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북한의 고급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네. 한정돼 있었습니다. 네. 주로 무슨 지시 공문을 좀 본다든가 네. 아니면 풍문을 들은 얘기인데 저럴 경우는 북한 평양에 있는 비자금 총책이라 그러면 네. 최근의 정보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3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네.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3국행이 손실이다. 일단 북한을 떠나는 거는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대한민국으로 올지 제3국으로 갈지 가령 미국이다 상정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정훈 의원.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우선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 측에 문의를 해봤어요. 네. 사실이 뭐냐 그랬더니 아는 바 없다. 네. 그러니까 완전한 NCND죠. 금정부 부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이게 이 사건을 여기에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2000년 조금 지나서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 장승길 씨가 이집트를 탈출해갖고 미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를 중동 수출을 이집트에서 총 책임졌는데 그 장승길 대사를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함으로 해서 상당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미국이 먼저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고영희의 동생인 고영숙 부부가 김정은을 돌봤었는데 네. 이한영 씨가 사라지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역시 미국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성혜림 씨, 즉 이한영하고 김정남을 돌봤던 성혜림 씨의 언니인 성혜랑 씨는 유럽으로 어느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국정원하고 그쪽하고 나중에 바터를 하는데 네. 우리 걸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네. 중요한 정보가 우리가 1차 정보를 못 갖게 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네. 사실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보도를 하면은 그게 사실에 근거했을 때는 대부분 후속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다른 기자들도 그 기사를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이 기사는 이제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그 외에 다른 어떤 언론기관도 추가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고 있고요. 또 탈북 관련 단체, 네. 어느 단체에서도 이런 장성급 인사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제3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첩보도 입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오히려 낭설일 가능성이 많다. 네. 우리나라에 여러 번 예를 들면 장성급 북한의 인사가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지금까지 북한에서 온 가장 최고위급 군인사는 네. 대좌급 대좌급 상좌. 네. 우리교로 하면은 그러니까 대령하고 중령 정도 사이 이 정도가 가장 최고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성급인 사람이 네. 지역의 한 비자금 관리 총책이다.
이거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은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KBS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걸고 자기 방송사 이름을 걸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과연 KBS의 어제 보도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훗날 검증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홍콩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일, 저 속보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여기가 홍콩 과기대인데 뭐 홍콩의 명문 대학인데요. 예. 저기서 있었던 수학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저기 사실 홍콩 과기대는 홍콩에서 가장 그 최고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네. 근데 저 학생이 7월 15일에 시상식 저녁 만찬을 마치고 그 다음에 7월 10 그 당일 바로 밤에 어딘가로 사라진 거예요. 네. 사라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은 북한 측 전체 일행이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아, 이 학생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해서 바로 그 대위 사무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데 네, 근데 전체로 보면요, 홍콩이라는 데가 이렇게 홍콩 섬이 있고 구룡반도라는 이 반도 이 두 가지를 아울러 홍콩이라 부르는데 바다 이제 이 남중국 남쪽의 바다니까 이 저쪽 아래쪽 바다를 놓고 있는 여기서 섬과 바다를 오가면서 이 18살 수학 천재의 이동이 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날에 이제 숙소를 이탈한 다음에 네. 바로 이제 16일하고 17일 동안에는 네. 홍콩 시내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이니까 북한이 만약에 집중적으로 찾으려고 했다면 네. 그 홍콩이 넓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서울보다도 배나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얼마나 거리가 되는 겁니까? 뭐 저기 제가 마지막에는 가보는데 이제 직접 재보질 않아가지고 네. 제가 거기 홍콩을 2번이나 가보긴 가봤었는데 네. 배로 적어도 저길 가려면 10여 분 이상 달려가야 됩니다. 이 정도 거리군요. 한강보다는 훨씬 좀 넓긴 합니다. 한강보다는 뭐 훨씬 넓은 게 아니라 배나 뭐 2~3배 이상 훨씬 넘습니다. 지하 저희가. 터널도 예. 있어갖고요. 차도 네. 다닐 수 있고 배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네. 이틀 동안에 열심히 찾았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동안에 찾질 못하고 그 다음날 18일 날 우리 한국 총영사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네. 왜 찾지 못했을까 과연 홍콩. 그런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홍콩이 뭐 큰지 아닌지 그거 좀 작은 도시지만요. 홍콩 컨벤션 센터 가면 복잡해서 네. 한번 흩어지면 찾기 어려울 겁니다. 네. 강남대로에서 사람 잊어먹으면 찾아냅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이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요. 18살입니다. 북한에서 수학 잘한다고 온갖 칭송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은 등지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가겠다면서 이렇게 컨벤션 센터 숙소인 대학교 기숙사를 떠나서 도심에서 이틀간 머물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요. 이 학생이 한국 정부,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많이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는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홍콩이라는 데가 오랫동안 영국에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관할로 온 게 1997년이니 거의 20년 다 됐잖아요.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망명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 네. 출국 허가를 해달라 요청을 해서 중국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아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이 뭐 우리하고 관계를 좀 껄끄럽게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라도 시간을 좀 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네. 탈북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한국으로 오려고 한다면 네. 단 한 사람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망명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곤란해가지고 망명을 했든지 간에 네. 유인했다든지 아니면 납치를 당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은 네. 그동안 한국으로 보내줬다고 하는 측면에서 비록 사드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있지만은 좀 그것이 시간적인 좀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유인 납치가 아니라면 결국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8살이거든요. 예. 자, 근데 중국이 반대하거나 글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린 나이인데 저희가 봐도 18살 하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방송에 나오는 가수나 이제 배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
중국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 성년자라고 해서 내가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 그러면은 네.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네. 미성년자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18살인 배우와 가수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어리거든요. 한창 저렇게 춤추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저 나이의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은 입시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북한의 아이들은 이 체제의 앞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게 참 비극적이네요. 그런데요. 네. 우리 여기 북한에서 온 우리 기자, 주성아 기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같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네. 고등학교 때부터 체제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아, 북한의 고등학생들. 예. 네.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베이징에서 여러 북한의 영재급 그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네. 아주 당성이 매우 그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 체제가 아니다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이 체제를 떠나서 내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4.19 의거라든지 이럴 때 보면 고등학생들 다 그때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시위도 하고 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요번에 네. 그 영재, 수학 영재가 네. 바로 한국 영상을 오지 않고 네. 홍콩 시내를 이틀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이 자유로운 네. 비록 뭐 중국 치하 있긴 하지만 네. 홍콩은 굉장히 자유로운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계,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그 어떤 힘과 네. 그 풍요로움, 네. 그다음에 자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끽을 하고 내가 도대체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우리 공간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18살 소년이 홍콩 시내 이틀간 혼자 지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돈은 있었을지, 누구와 함께 있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알 길은 없고, 참 답답하네요. 자, 이제 훗날 좀 이것이 뒤늦게라도, 정말 1, 2년 지나서라도 확인될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과 같은 이제 안보나 북한 전문 기자들의 몫으로 좀 저희가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 친구 구룡반도 저 간 지역이 아마 맛집이 많은 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맛있는 거 먹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최근에 작년에 올 초죠. 그 총선 전에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류경 식당이라는 곳에서 13명이 집단 탈북했거든요. 근데 이 책임자들이 공개 처형됐다. 저 13명은 자유의 품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담당자 책임자들이 처형받았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100% 확인하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최성령 대표가 한 얘기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북한 식당 종업원 관리는 네.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강건 종합군사학교는 인민군 장교 키우는 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서가 달라서 왜 군에서 처형을 했나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 뭐 처형 장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보위부 뭐 연병장에서 지난번에 장성택을 죽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뭐 장소는 뭐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최성영 씨 얘기하는 첩보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네. 뭐 시간과 장소 그다음에 누구누구가 참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개 처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안 믿을 수 없는 상태인데 네. 아마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첩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돌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 좀 현재 상반되냐면 네. 5월 초까지만 해도 네. 김정은이가 그 13명이 네. 강제로 납치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하라.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네. 이 교환하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가 좀 상반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확인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 이렇게 했다면, 공개 처형했다면 그야말로 뭔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결국 그 사상 교육을 잘 못 시켰다거나 그런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몇 월 며칠 어느 곳에서 6명 누구 등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역시 확인 좀 필요한 것입니다만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형을 했는 게 사실일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네. 그 식당 종업원들 건인지 그런 네. 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저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네. 이제 뭐 국정원에서 뭐 확인하려면 얼마인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네. 그 마이크로필름을 돌려보면 되죠. 영상을 돌려서 어떤 마이크로필름? 5월 5일 날 위장 사진을 위장 사진을 돌려보면은 그 정말로 그날 네.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처형이 있었는지 네. 그럼 첩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공개 처형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보통. 지난번에 현영철이 죽이는 거를 봤을 때는 그런 식이라 그러면 네. 이 공개된 그 연병장 비슷한 데서 이제 포사기 훈련장에서 쏘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2주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6월 24일 직후에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북한의 난수 방송이 등장했다. 16년 만이다 이런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 1시에 동일한 내용, 죄송합니다. 7월 15일이니까 한 2주 전인데 동일한 내용이 방송이 또 됐다는 겁니다. 글쎄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 이제 난수 방송 전에 음성도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 그 공안기관을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보냈다. 네. 또는 대남 심리전이다. 아니면 또 실제로 우리 테러를 장하기 위해서 실제 공장원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특정 언론에서 현재 그 통일전선부 산하의 문화교육국 국장이 네. 한창순이가 임명됐는데 네. 이 한창순이 서울에서 공장 활동을 하다가 복귀해가지고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창순이 옛날 서울에다가 이제 심어놓은 네. 정간첩들에 대해서 네. 지난 세월 동안에 그 간첩들이 이제 슬리핑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네. 잠작을 활동을 안 하다가 네. 한창순이가 그런 공장망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네. 지령을 최근에 사드 문제라든가 우리 국내 이런 혼란을 이제 야기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제 지령을 하는데 네. 7월 15일 날 첫 번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방송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방송하게 되면은 네. 공작원이 그 시간에 저걸 듣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한번 방송해 놓으니까 우리 네. 국내에서 막 떠들었죠. 쫙 떠들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 공작원이 야 드디어 나한테 지령이 온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1시에 라디오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새벽에 또 했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공작원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 그러거든요. 7월 15일과 오늘 새벽 둘 다 금요일 새벽이 있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kg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계약 수학 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35분, 913페이지 55분. 제가 비교해드린다 그랬는데 너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남북한이 네. 저렇게 난수 방송을 한 거를 서로 중단하기로 한 거는 2000년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갔다 온 다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16년 만에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쪽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미 2008년부터 가끔씩 대북 난수 네.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몇몇 야당 의원들하고 시민단체에서는 6.15 체제를 고수하자 하지 않습니까? 네. 저 방송을 재개하는 거는 6.15 체제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네. 완전히 파기했고 이제 그 6.15 조항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적대시 한다 안 한다 그걸 적대 안 한다고 한 게 깨진 거고요. 2006년도에 또 남북 그 군사 고위급 회담이 열어가지고 그때 심리전 방송 안 한다 근데 그것도 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세기로 남북한은 지금 다시 돌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한반도 관계가 정확할 판단일 겁니다. 자, 2주 간격으로 금요일 새벽 1시에 동일한 난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난수 방송 그 본 방송 직전에 역시 공통적으로 동일한 노래를 북한의 경음악인데요.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거든요. 그 영상, 그 음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음입니다. 이 노래 경음악인데요.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 최삼숙 모습 보고 계시거든요. 저 최삼숙이요. 참 공교로운 건데. 네. 자, 13명의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가운데 한 사람이 최삼숙하고 이제 인척 관계잖아요. 딸이죠. 네. 최삼숙이 딸이었습니다. 딸이었고, 네. 탈북한 여정업원 12명 중에서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은 축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작원들이 네. 난수 방송을 듣기 전에 네. 저 노래를 들으면서 분명히 나한테 지령이 오는구나 하는 네. 어떤 뭐는 약속과 같은 그 노래이기 때문에 네.
전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난수로 받아적기 시작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노래를 들으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6.25 당시에 공작원들의 활동을 미화한 그 영화고 그런 네.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우리가 한반도를 이제 적화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바로 다시 일어나서 대남 공작에 그 동참하라. 라는 그런 그 사인을 줬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채널에, 그러니까 동아일보 이제 베이징 특파원진의 화정대 국장 오셨으니까 중국 얘기 조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공산당과 상업 광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중국 공산당이 텔레비전 광고를 냈습니다. 95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자, 먼저 좀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21년 7월에 상해에서 창당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95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공산당을 저렇게 제가 네. 베이징 특파원 하고 있을 때 저렇게 공산당을 특별하게 당만을 저렇게 선전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청소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거리를 청소하는 장면. 네.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전구가 나갔는데 거리에 전구를 띄워주는 장면. 그리고 저렇게 의사가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고 피로에 지쳐서 복도에서 있는 장면. 지금 현재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관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아주 음지에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 6사람을 쭉 해놨는데 저 사람이 바로 공산당원이다. 네. 공산당은 저렇게 일을 바로 인민을 위해서 복무한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저게 왜 갑자기 저렇게 나왔을까? 네. 이게 가장 궁금한데 사실은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에서 여러 번 이제 부패 척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잡았는데 그 부패의 그 뇌물의 크기가 네. 국가 수반급은 보통 조 단위를 먹었습니다. 뇌물을 조 단위로요? 예, 우리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국의 한 부총리 네. 정도 되는 사람은 1,000억대, 네. 그러니까 수천억대. 네. 그리고 적어도 각 성에 있는 성장, 그거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장관급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백억 원대.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로부터 야, 공산당 지도자들이 나는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게 아니구나. 이런 불만이 많아지면서 요새 서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삼성이죠. 네. 삼성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국의 공산당이 100년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소련 공산당도 그렇게 오래 못 가고 70몇 년 갔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 100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오래된 정당은 서방에서 찾아봐도 몇 개 없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국민당, 네. 공화당, 영국에 몇 개 있을까요? 그래서 왜 저게 100년을 갔느냐? 네. 그게 지금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분들은 저게 관심사항인데 중국도 아마 100주년에 되게 되면 대대적인 뭐 홍보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저 중국 공산당의 100년을 가는 저 비법이 뭐냐? 네.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은 절대 침인을 하지 마라. 직접 국민을 다스리지 마라. 네. 중간에 관료로 해서 관을 하라. 관리를 다스리고 관리가 잘못하면 바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서 간다라는 게 하나의 뭐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100년 가는 걸 연구를 해야만 북한 공산당이 지금 몇 년입니까? 한 70년 됐죠? 그렇죠. 100년 못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중국 공산당, 네. 우리는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사실 우리 국민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만 적어도 한 10% 안에는 우수한 인재 속에 들어가야만 중국 공산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친구들끼리 보기에, 쟤는 공산당원이 될 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간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요. 최소한 친구들이 쭉 봤을 때, 이 친구 참 모범적이야.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네. 참 인성도 봐라. 이런 친구들이 공산당원이 되고요. 대부분이 네. 대학을 졸업할 때 정도의 성적,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교수님의 추천, 이런 네. 것들을 같이 거쳐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되거든요. 네. 제가 직접 중국의 지질대에 가서 네. 예비 공산당원을 상대로 해서 제가 강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친구들이
여러 자격 중에서도 네. 최고의 자격을 지닌 친구들, 즉 다시 말하면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두 공산당원으로 수혈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저렇게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은 원래는 무산 계급의 독재를 지향을 공산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자본주의의 경제제도를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신할 수 있는 당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변할지를 사실 중국 공산당도 모르고요. 네. 중국 공산당 되는 여러 그 젊은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네. 무산계급의 독재 이거를 원하느냐? 전혀 그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말만 공산당이지 95년이 흐르는 동안 이미 그 초기에 막스 레닌주의의 그런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그렇죠. 오래죠. 마오쩌둥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하고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중국 공산당이 광고로 시작한 것은 네. 나름대로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네. 이 광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의 방식인데 네. 공산당이 스스로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를 택했다는 것은 이 공산당이 과거 같지 않다. 나름대로 네. 공산당 자체가 붕괴 위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인데 네. 노동당이 현재 북한 노동당이 네. 장마당보다 못하다고. 장마당은 두 개 당이 있는데 북한에 두 개의 당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장마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는데 장마당은 우리를 먹게 살게 해주지만은 노동당은 우리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비아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노동당은 거의 이제 인기가 없는 것인데 중국 공산당은 그런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그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그 사건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양에는 두 당, 여당인 조선노동당은 먹거리 해결 못하는데 야당인 장마당은 해결해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데 지금 보셨던 저 광고를 보면요. 나는 중국 공산당이며 항상 당신 곁에 있다. 이 말로 광고를 마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죠. 마음을 깊이 파고들겠다. 我是共产党员 예. 我跟你在一起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네, 하정대 부국장의 중국어 발음 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이번에 두 가지 소식을 통해서 안보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거대 국가입니다만 사드 문제 등등으로 우리랑 불편했는데요. 우리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일본과 중국의 마음가짐과 관련된 얘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눈물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 텐데요. 순위 확인합니다. 자, 돈을 갖고 투여한 영화의 제목인데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북한의 동남아시아 비자금 총책임자의 탈북설, 과연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금요일 날 새벽만 되면 묘하게 4, 5, 9, 3, 5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금요일 새벽인 것인지 하나씩 안보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화 속 한 장면 돈을 갖고 튀어라. 돈가방이 현찰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김정근 교수님. 네. 고위간부가 탈북했다. 그런데 김정은의 동남아 비자금 총책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직까지 정확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네. 일단은 중국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교관 아. 1명과 총 비자금 담당자 3명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장성 한 사람이 네. 중국에 출장을 나온 사이에 네. 북한 외교관, 그러니까 중국 주재 북한 그 대사관 직원이겠죠. 네. 대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또 다른 그 두 사람까지 해서 세 사람이 제3국 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가에 숨어 있다. 네. 그리고 북한 외교관 그 중국 주재 그 대사관 그 직원도 독자적 3국 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을지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김정은이 뭐 동남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자, 이제 비자금 다 담당자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 내부 평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건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탈북했던 뭐 정찰 전국 무슨 뭐 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네. 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북한의 그 고급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네. 한정돼 있었습니다. 네. 주로 무슨 뭐 지시 공문을 좀 본다든가 네. 아니면 뭐 풍문을 들은 얘기인데
저럴 경우는 북한 평양에 있는 비자금 총책이라 그러면 네. 최근의 정보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3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네.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3국행이 손실이다. 일단 북한을 떠난 거는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대한민국으로 올지 제3국으로 갈지 가령 미국이다 상정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정훈 의원.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우선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 측에 문의를 해봤어요. 네. 사실이 뭐냐 그랬더니 아는 바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완전한 NCND죠. 금정부 부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이게 이 사건을 여기에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2000년 조금 지나서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 장승길 씨가 이집트를 탈출해갖고 미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를 중동 수출을 이집트에서 총책임졌는데 그 장승길 대사를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함으로 해서 상당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미국이 먼저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고영희의 동생인 고영숙 부부가 김정은을 돌봤었는데 네. 그 이한영 씨가 사라지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역시 미국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성혜림 씨, 즉 이한영하고 김정남을 돌봤던 성혜림 씨의 언니인 성혜랑 씨는 유럽으로 어느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국정원하고 그쪽하고 나중에 바터를 하는데 네. 우리 걸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네. 중요한 정보가 우리가 1차 정보를 못 갖게 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네. 사실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보도를 하면은 그게 사실에 근거했을 때는 대부분 후속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다른 기자들도 그 기사를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이 기사는 이제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그 외에 다른 어떤 언론기관도 추가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고 있고요. 또 탈북 관련 단체, 네. 어느 단체에서도 이런 장성급 인사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제3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첩보도 입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오히려 낭설일 가능성이 많다. 네. 우리나라에 여러 번 뭐 예를 들면 장성급 북한의 인사가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지금까지 북한에서 온 가장 최고위급 군인사는 네. 대좌급 상장의 대좌급 유족 사진을 돌려보면은 그 정말로 그날 네.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처형이 있었는지 네. 그럼 첩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공개 처형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보통. 지난번에 현영철이 죽이는 거를 봤을 때는 그런 시기라 그러면 네. 이 공개된 그 연병장 비슷한 데서 이제 포사기 훈련장에서 쏘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2주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6월 24일 직후에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북한의 난수 방송이 등장했다. 16년 만이다. 이런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 1시에 동일한 내용, 죄송합니다. 7월 15일이니까 한 2주 전인데 동일한 내용이 방송이 또 됐다는 겁니다. 글쎄,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 이제 난수 방송 전에 음성도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그 공안기관을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보냈다. 네. 또는 대남 심리전이다. 아니면 또 실제로 우리 테러를 장하기 위해서 실제 공작원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특정 언론에서 현재 그 통일전선부 산하의 문화교육국 국장이 네. 한창순이가 임명됐는데 네. 이 한창순이 서울에서 공장 활동을 하다가 복귀해가지고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창순이 옛날 서울에다가 이제 심어놓은 네. 정간첩들에 대해서 네. 지난 세월 동안에 그 간첩들이 이제 슬리핑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네. 잠자걸 활동을 안 하다가 네. 한창순이가 그런 공장망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네. 지령을 최근에 사드 문제라든가 우리 국내 이런 혼란을 이제 야기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제 지령을 하는데 네. 7월 15일 날 첫 번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방송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방송하게 되면은 네. 공작원이 그 시간에 저걸 듣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한번 방송해 놓으니까 우리 네. 국내에서 막 떠들었죠. 쫙 떠들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 공작원이 드디어 나한테 지령이 온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1시에 라디오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새벽에 또 했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공작원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 그러거든요. 7월 15일과 오늘 새벽 둘 다 금요일 새벽이 있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km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계약 수학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35분, 913페이지 55분. 제가 비교해드린다 그랬는데 너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남북한이 네. 저렇게 난수 방송을 한 거를 서로 중단하기로 한 거는 2000년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갔다 온 다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16년 만에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쪽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미 2008년부터 가끔씩 대북 난수 네.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럼, 지금 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몇몇 야당 의원들하고 시민단체에서는 6.15 체제를 고수하자 하지 않습니까? 네. 저 방송을 제기하는 거는 6.15 체제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네. 완전히 파기했고 이제 그 6.15 조항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적대시 한다 안 한다 그걸 적대 안 한다고 한 게 깨진 거고요. 2006년도에 또 남북 그 군사 고위급 회담이 열어가지고 그때 심리전 방송 안 한다 근데 그것도 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세기로 남북한은 지금 다시 돌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한반도 관계가 정확할 판단일 겁니다. 자, 2주 간격으로 금요일 새벽 1시에 동일한 난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난수 방송 그 본 방송 직전에 역시 공통적으로 동일한 노래를 북한의 경음악인데요.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거든요. 그 영상, 그 음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음입니다. 이 노래 경음악인데요.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 최삼숙 모습 보고 계시거든요. 저 최삼숙이요. 참 공교로운 건데. 네. 자, 13명의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가운데 한 사람이 최삼숙하고 이제 인척 관계잖아요. 딸이죠. 네. 최삼숙이 딸이었습니다. 딸이었고, 네. 요 탈북한 여정업원 12명 중에서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은 축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공작원들이 네. 난수 방송을 듣기 전에 네. 저 노래를 들으면서 분명히 나한테 저희가 봐도 18살 하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방송에 나오는 가수나 이제 배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의 학생이거든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 중국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 성년자라고 해서 내가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 그러면은 좀 네.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네. 미성년자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18살인 배우와 가수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어리거든요. 한창 저렇게 춤추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저 나이의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은 입시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북한의 아이들은 이 체제의 앞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게 참 비극적이네요. 그런데요. 네. 우리 여기 북한에서 온 우리 기자, 주성아 기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같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네. 고등학교 때부터 체제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아, 북한의 고등학생들. 네.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베이징에서 여러 북한의 영재급 그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네. 아주 당성이 매우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 체제가 아니다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이 체제를 떠나서 내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4.19 의거라든지 이럴 때 보면 고등학생들 다 그때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시위도 하고 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수학 영재가 바로 한국 영상을 오지 않고 홍콩 시내를 이틀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이 자유로운 비록 뭐 중국 치하 있긴 하지만 홍콩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그 어떤 힘과 그 풍요로움, 그다음에 자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끽을 하고 내가 도대체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우리 공간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18살 소년이 홍콩 시내 이틀간 혼자 지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돈은 있었을지, 누구와 함께 있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알 길은 없고 참 답답하네요.
자, 이제 훗날 좀 이것이 뒤늦게라도 정말 1, 2년 지나서라도 확인될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과 같은 이제 안보나 북한 전문 기자들의 몫으로 좀 저희가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 친구 구룡반도 저 간 지역이 아마 맛집이 많은 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맛있는 거 먹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최근에 작년에 올 초죠. 그 총선 전에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류경 식당이라는 곳에서 13명이 집단 탈북했거든요. 근데 이 책임자들이 공개 처형됐다. 저 13명은 자유의 품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담당자 책임자들이 처형받았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100% 확인하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최성령 대표가 한 얘기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북한 식당 종업원 관리는 네.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강건 종합군사학교는 인민군 장교 키우는 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서가 달라서 왜 군에서 처형을 했나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그 뭐 처형 장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보위부 뭐 연병장에서 지난번에 장성택을 죽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뭐 장소는 뭐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최성영 씨 얘기하는 첩보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네. 뭐 시간과 장소 그다음에 누구누구가 참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개 처형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안 믿을 수 없는 상태인데 네. 아마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첩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돌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왜 그렇게 좀 현재 상반되라면 네. 5월 초까지만 해도 네. 김정은이가 그 13명이 네. 강제로 납치됐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하라.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네. 이 교환하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가 좀 상반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 이렇게 했다면, 공개 처형했다면 그야말로 뭔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결국 그 사상 교육을 잘 못 시켰다거나 그런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몇 월 며칠 어느 곳에서 6명 누구 등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역시 확인 좀 필요한 것입니다만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형을 했는 게 사실일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네. 그 식당 종업원들 건인지 그런 네. 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말씀하시죠. 저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네. 이제 뭐 국정원에서 뭐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네. 그 마이크로필름을 돌려보면 되죠. 영상을 돌려서 어떤 마이크로필름? 5월 5일 날 위장장제를 아, 이 오는구나 하는 네. 어떤 거는 이게 약속과 같은 그 노래이기 때문에 네. 전노래 들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난수를 받아적기 시작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노래를 들으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6.25 당시에 공작원들의 활동을 미화한 그 영화고 그런 네.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우리가 한반도를 이제 적화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바로 다시 일어나서 대남 공작에 동참하라. 라는 그런 그 사인을 줬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채널에,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이제 베이징 특파원진의 화정대 국장 오셨으니까 중국 얘기 조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공산당과 상업 광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중국 공산당이 텔레비전 광고를 했습니다. 95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자, 먼저 좀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21년 7월에 상해에서 창당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5년 된 95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공산당을 저렇게 제가 네. 베이징 특파원 하고 있을 때 저렇게 공산당을 특별하게 당만을 저렇게 선전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청소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거리를 청소하는 장면. 네.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전구가 나갔는데 거리에 전구를 띄워주는 장면. 그리고 저렇게 의사가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고 피로에 지쳐서 복도에서 있는 장면. 지금 현재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통경찰관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아주 음지에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 6사람을 쭉 해놨는데 저 사람이 바로 공산당원이다. 네. 공산당은 저렇게 일을 바로 인민을 위해서 복무한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저게 왜 갑자기 저렇게 나왔을까? 네. 이게 가장 궁금한데 사실은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에서 여러 번 이제 부패 척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잡았는데 그 부패의 그 뇌물의 크기가 네. 국가 수반급은 보통 조 단위를 먹었습니다. 뇌물을 조 단위로요? 예, 우리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국의 한 부총리 네. 정도 되는 사람은 1,000억대, 네. 그러니까 수천억대. 네. 그리고 적어도 각 성에 있는 성장, 그거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장관급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백억 원대.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로부터 야, 공산당 지도자들이 나는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게 아니구나. 이런 불만이 많아지면서 요새 서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삼성이죠. 네. 삼성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산당의 각국의 공산당이 100년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소련 공산당도 그렇게 오래 못 가고 70몇 년 그렇죠. 갔고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 100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오래된 정당은 서방에서 찾아봐도 몇 개 없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국민당, 네. 공화당, 영국에 몇 개 있을까요? 그래서 왜 저게 100년을 갔느냐? 네. 그게 지금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분들은 저게 관심사항인데 중국도 아마 100주년에 되게 되면 대대적인 뭐 홍보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저 중국 공산당의 100년을 가는 저 비법이 뭐냐? 네.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은 절대 침인을 하지 마라. 직접 국민을 다스리지 마라. 네. 중간에 관료로 해서 치관을 하라. 관리를 다스리고 관리가 잘못하면 바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서 간다라는 게 하나의 뭐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100년 가는 걸 연구를 해야만 북한 공산당이 지금 몇 년입니까? 한 70년 됐죠? 그렇죠. 100년 못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중국 공산당, 네. 우리는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사실 우리 국민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만 적어도 한 10% 안에는 우수한 인재 속에 들어가야만 중국 공산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친구들끼리 보기에, 아, 쟤는 공산당원이 될 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간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요. 최소한 친구들이 네. 쭉 봤을 때, 아, 이 친구 참 모범적이야.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네. 참 인성도 봐라. 이런 친구들이 공산당원이 되고요. 대부분이 네. 대학을 졸업할 때 정도의 성적,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교수님의 추천, 이런 네. 것들을 같이 거쳐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상좌. 네. 우리 교로 하면은 그러니까 대령하고 중령 네. 정도 사이 이 정도가 가장 최고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성급인 사람이 네. 지역의 한 비자금 관리 총책이다. 이거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은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KBS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걸고 자기 방송사 이름을 걸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과연 KBS의 어제 보도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훗날 검증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홍콩에 있는 과학기술대학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일 저 속보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여기가 홍콩 과기대인데 뭐 홍콩의 명문 대학인데요. 예. 저기서 있었던 수학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저기 사실 홍콩 과기대는 홍콩에서 가장 그 최고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네. 근데 저 학생이 7월 15일에 시상식 저녁 만찬을 마치고 그 다음에 7월 10 그 당일 바로 밤에 어딘가로 사라진 거예요. 네. 사라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은 북한 측 전체 일행이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아, 이 학생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해서 바로 그 대위 사무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데 네, 근데 전체로 보면요, 홍콩이라는 데가 이렇게 홍콩 섬이 있고 구룡반도라는 이 반도 이 두 가지를 아울러 홍콩이라 부르는데 바다 이제 이 남중국 남쪽의 바다니까 이 저쪽 아래쪽 바다를 놓고 있는 여기서 섬과 바다를 오가면서 이 18살 수학 천재의 이동이 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날에 이제 숙소를 이탈한 다음에 네. 바로 이제 16일하고 17일 동안에는 네. 홍콩 시내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이니까 북한이 만약에 집중적으로 찾으려고 했다면 네. 그 홍콩이 넓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서울보다도 배나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얼마나 거리가 되는 겁니까? 뭐 저기 제가 마지막에는 가보긴 했는데 이제- 직접 재보질 않아가지고 네. 제가 거기 홍콩을 2번이나 가보긴 가봤었는데 네. 배로 적어도 저길 가려면 10여 분 이상 달려가야 됩니다.
아, 이 정도 거리군요. 한강보다는 훨씬 좀 넓긴 합니다. 한강보다는 뭐 훨씬 넓은 게 아니라 배나 뭐 두세 배 이상 훨씬 넘습니다. 지하 저희가. 터널도 예. 있어갖고요. 차도 네. 다닐 수 있고 배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네. 이틀 동안에 열심히 찾았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네. 그 동안에 찾질 못하고 그 다음 날 18일 날 우리 한국 총영사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네. 왜 찾지 못했을까 과연 그런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홍콩이 뭐 큰지 아닌지 그거 좀 작은 도시지만요. 홍콩 컨벤션 센터 가면 복잡해서 네. 한번 흩어지면 찾기 어려울 겁니다. 네. 강남대로에서 사람 잊어먹으면 찾아냅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이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요. 18살입니다. 북한에서 수학자란다고 온갖 칭송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한을 한 등지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가겠다면서 이렇게 컨벤션 센터 숙소인 대학교 기숙사를 떠나서 도심에서 이틀간 머물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요. 이 학생이 한국 정부,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많이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왔는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홍콩이라는 데가 오랫동안 영국에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관할로 온 게 1997년이니 거의 20년 다 됐잖아요.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망명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 네. 출국 허가를 해달라 요청을 해서 중국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아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이 뭐 우리하고 관계를 좀 껄끄럽게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라도 시간을 좀 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네. 탈북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한국으로 오려고 한다면 네. 단 한 사람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망명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곤란해가지고 망명을 했든지 간에 네. 유인했다든지 아니면 납치를 당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은 네. 그동안 한국으로 보내줬다고 하는 측면에서 비록 사드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있지만은 좀 그것이 시간적인 좀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유인 납치가 아니라면 결국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8살이거든요. 예. 자, 근데 중국이 반대하거나 글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린 나이인데